전 세계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 1위 기업부터 이동 전화 서비스 1위 기업, 한반도 최대 초보층 랜드마크를 보유한 기업까지 야구 팬들에게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사랑받는 그 이름 LG, SK, 롯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 조합정보센터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야구 특집편 지금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더웠었는데 이제는 아침 밤으로는 꽤나 선선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입추와 또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선선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밤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또 이번 여름 너무나 덥고 또 힘들었는데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지막 박차를 가야겠죠.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여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이거 베이스볼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근데 굉장히 기존에 보지 않던 네. 식상하지 않은 초고수를 전혀 저희가 식상하지 모셨습니다. 예. 네, 자 서류 전형 합격률이 높아서 네. 면접까지 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롯데그룹인데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 인적성 시험을 통해서 1차 한 차례 또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아, 진짜 특별한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죠? 자, 롯데그룹 인사팀에 자그마치 14년 동안 계셨던 분이고요.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롯데그룹 인사팀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롯데 도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조성욱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기다리느라 힘드셨죠? 아니 괜찮았습니다. 예, 좋습니까? 자, 예, 보니까 14년이면 굉장히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지원자들을 엄청나게 보셨겠네요. 그렇죠. 자소서만 해도 한 5천 건 정도. 그리고 이제 와. 면접 지원자는 한 1,000명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합격시킨 것보다 떨어뜨린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원자들한테는 좀 약간 저승사자 같은.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이미지일 수도. 오늘은 천사가 되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각오를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글쎄요, 이 자소서든 면접이든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의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롯데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인재들을 또 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의 질문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의도에 맞는 그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 이사님만 말만 믿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금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리자면 롯데 천사. 오늘만큼은 롯데 천사가 저기 되어주세요. 조민혁 쌤이나 네. 또 우리 또 홍기찬 쌤이나 좀 이렇게 시끄러운데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그죠? 차분하게 진짜 네. 어떤 천사 같은 이미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저희가 이번 주가 야구 특집인데 조 이사님께서 롯데 출신이기 때문에 드릴 질문 있잖아요. 예.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팬 어떤 팬이신가요? 저는 시원하게 롯데 당연히 팬입니다. 롯데 응원하시나요? 당연- 정말 롯데예요? 저 82년도 프로야구 개막 때부터 롯데였어요. 아, 네, 장명구 씨 있을 때부터 장명구 씨 이전이죠. 그 이전입니까? 김용희 그 당시에 이제 선수 4번 타자 하실 때. 김영희 감독이 4번 타실 때 네, 저만 그때는- 아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예. 팬 조성욱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SK, LG 그리고 롯데 세 그룹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롯데가 자소서만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L탭을 따로 떼어 보기로 하면서 면접 볼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방패를 좀 어떤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방패를 좀 저희가 깨 부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모셔온 조우성 이사님의 날카로운 어떤 그 멘트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롯데그룹의 면접 전형을 김한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까지 인적성 검사인 LTEP과 그리고 면접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데이 채용을 실시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LTEP과 면접을 따로 떼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적성 검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이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살피는 역량 면접이 있는데요. 역량 면접은 그룹 내 계열사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인성을 검증하는 임원 면접 역시 계열사 모두 진행하고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인 PT 면접과 그룹 디스커션, 팀을 짜서 토의를 진행하는 GD 면접이라고도 하는데요. GD 면접과 영어 면접은 계열사와 직무별로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에 따라서 준비 과정도 좀 달라야 할 텐데요. 과연 나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롯데 면접의 핵심에 계셨던 조쌤과 함께 자세하게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면접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롯데가 예전에는 이제 원데이로 해서 네, 그렇죠. 원스톱으로 해서 하루에 다 끝냈었는데 네. LTEP을 따로 뗐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면접까지 가는 길이 더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장 하반기 롯데그룹 공채를 준비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LTEP 따로 떼어졌으니까 더 어려워질까요? 그 기존의 그 LTEP은 사실 타사의 어떤 인적성 어떤 시험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죠. 근데 지금 올 하반기에는 그 난이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항목들 중에서 일부 항목들은 좀 조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시험 난이도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전보다는 올라간다는 건데 네. 굳이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비교하자면 이 정도의 난이도는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인적성 검사라는 게 그 사실 난이도를 개수화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긴 합니다만.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롯데는 기본적으로 이 역량에 대한 검증은 면접에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그 검증의 단계 이 정도로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고급 정보를 지금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돌직구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TEP을 따로 떼어 보는 게 일단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함인가요? 그러니까 면접을 덜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기존의 그 원데이 면접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네. 기존의 그 원데이 면접에서는 이 서류 조항이 통과가 되면 그 LTEP과 면접의 기회가 한꺼번에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어지는 그 기회 자체가 약 최종 채용 인원 대비해서 한 5배수 정도 인원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는 이제 서류 조정 이후에 LTEP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인원들을 최종 채용 인원 대비 약 6배수에서 7배수 정도로 좀 확대할 계획을 확대해요? 네, 그럴 그래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걸르는 건 아니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는 그 LTEP과 그 이 면접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점수가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은 합격을 했는데 LTEP에 떨어졌다. 그럼 이 친구는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제도가 바뀐 거죠. 그렇군요. 자, LTEP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성검사 대체 좀 어떻게 좀 봐야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건가, 좋은 점수 얻을까? 이거는 뭐 아무리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줘도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서는 계속 물어볼 질문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성 검사는 뭐 사실 뭐 롯데뿐만이 아니고 어느 회사나 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또 문제 풀면서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야 근데 됩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솔직하게 갔다가 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탠다드 타입의 답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솔직하게 그게 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떤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진짜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근데 왠지 여기서 그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아니오라고 느낌이 해야 될 것 드는데 같아요. 김승재 아나운서님 저는 어떻습니까? 고민되긴 할 것 같네요. 예. 충동을. 물론 제가 도둑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뭐 부러워서 이제 어릴 때 그쵸. 학창 나도 시절 갖고 때 싶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정답인 게 사실은 여기서의 그 답변은 예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그게 왜냐면 좋나요? 그게 좋은 좋습니다. 건가요? 예, 그게 왜냐면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누구라도 다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면접관이 나의 현물적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저 친구 무슨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라고 지원자는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이 살면서 뭐 유년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년이 돼서도 그럼요. 뭐 남의 물건을 한번 이렇게 훔쳐보고 싶다라는 충동 정도는 느껴봤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랬을 때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인성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신뢰도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 항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봐야 한다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없었다보다는 있었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솔직함을 인정받았다는 이건 정말 뭐 꿀팁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대부분 다 아니요라고 그쵸. 대답을 그럴 것 하셨지 같지만.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급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전략을 저희가 이번에는 살펴볼 텐데요.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량 면접의 좀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역량 면접은 저희가 이제 CBI라고 해서 컴피턴시 베이스드 인터뷰, 요 컴피턴시 베이스드 인터뷰. 그렇죠. 직무 역량 기반 면접. 기반으로 한. 예, 이 면접 요 말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그 지원자의 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그 지원자의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면접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게 1차 면접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실무 팀장급들이 면접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접관들 같은 경우는 그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면접관 인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증 교육에서 실제로 지원자들의 경험을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면접관으로 임명이 돼서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듣기로는 역량 면접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면접관 입장에서는 촘촘하게 걸을 수 있는 또 면접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어떻게 짜신 거죠? 그 역량 면접의 기본 바탕은요. 그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그 지원자의 그 역량을 파악하는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과거의 인성 면접에서는 면접관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은 뭐 질문을 했을 때 뭐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면접관은 뭐 B라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량 면접에서는 그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저희가 이제 구조화 시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어떤 면접관이 그 교육을 받은 면접관이죠. 어떤 면접관이 이 역량 면접을 진행을 하더라도 질문의 내용과 의도가 동일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그 평가 결과 자체가 객관적이고 일관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죠. 저희가 보통 그 방송할 때 저희도 이게 대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뭐 꼭 그 대본에 있지 않아도 애드립을 할 때가 있는데요. 면접관들은 이제 그런 건 없나 봐요. 면접관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자소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도전이라는 역량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그 경험 속에 책임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이어서 그냥 책임감까지 검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애드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질문 내용과 의도를 좀 구조화 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게 해놨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또 역량 면접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게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보통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경험을 왜 물어보냐. 그럼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건 역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경험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체크하냐 이거죠. 근데 이 논리의 바탕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냈다면 앞으로도 이 친구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에 기반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좀 들어봐 주시면. 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만약에 지금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를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처했어요. 근데 이제 뭐 면접을 쭉 거쳐서 최종 면접으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두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친구에게 뭐 노래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노래 잘한다고 하겠죠. 얼마나 잘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주변에서 굉장히 더 잘한다고 뭐 칭찬 많이 합니다. 뭐 그래요. 자, B. 노래 잘하십니까?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십니까? 라고 딱 물었는데 여기서 이 B라는 친구가 저는요. 최근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K-팝 스타 시즌 4에서 본선에 진출해서 10위 랭크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A를 뽑아야 될까요? B를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B를 B죠. 뽑겠죠. 객관적 당연히 검증이 B죠.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의 구체적인 경험 자체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을 때 이 친구는 미래에도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근거가 이 역량 면접의 이제 기본이 되는 두루뭉술하게 거죠. 저 예전부터 잘한다고 칭찬 그게 들었어요. 잘한대요. 이 정도로는 검증을 하기도 그쵸. 쉽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객관적인 사례로서 그렇죠. 그 객관적이고 평가를 구체적인 사례.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롯데 역량 면접에서 가장 주로 평가하는 역량, 역량은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직무 역량도 있고 공통 역량도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 창의, 책임, 팀워크 이 네 가지는 롯데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면 물론 다른 역량들도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디테일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참 어려워요. 두루뭉술해요. 도전, 창의, 책임, 팀워크라는 게 뭐 팀워크 같은 거에 이제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통해서 그렇죠. 했으면 이제 얘기를 얼추 쓸 수 있겠습니다만 창의. 도전, 창의, 창의가 책임은 굉장히 대충 어려울 것 좀 같아요. 요약을 해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 개념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전이라고 한번 놓고 봤을 때 그냥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그걸 딱 개념화 시켜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이게 도전 아닙니까? 그럼 내가 했던 경험들 중에서 보통 이 목표라고 하는 건 저희가 표현할 때 주변의 기대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어머니가 뭐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머니가 기대하는 점수는 뭐예요? 100점이잖아요. 100점 맞으면 나는 뭐 그냥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110점을 내가 한번 맞아보겠다. 이런 게 이제 도전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 개념에 대해 근데 없는 거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마음뿐이지 어떻게 결과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성공에 대한 경험도 있고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전은 다른 역량에 대한 경험들은 사실은 그 성공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면접에서 그 도전에 대한 경험만큼은 사실 실패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무모했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도전을 했을 때 지금 성공과 실패 경험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면접관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제 성공한 게 좋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대충 그러니까 뭐 그저 그런 거 성공한 거와 이건 굉장히 좀 되기 힘든 거였지만 도전을 해서 실패하긴 했지만 굉장한 거였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통 성공과 실패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지 이거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어찌 됐든 결과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요? 성공에 대한 결과가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름 이제 간단하시네요, 정말. 취업 준비생들 실패에 대한 건 절대 안 쓰게 되는 건데.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그 성공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이제 구체적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개의 경험이 뭐 성공이든 실패든 나의 어떤 행위가 더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성공이 낫다. 낫다는 기왕이면.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롯데그룹이 또 계열사별로 PT, GD, 그다음에 영어 면접도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제 PT하고 GD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계열사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PT 면접을 진행하는 계열사들은 GD 면접을 진행을 안 하고요. 엔드가 아니고 오군요. 둘 중에 하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GD를 진행하면 이제 PT를 진행을 안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제과나 롯데 푸드 같은 경우는 PT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GD 면접 진행하는 곳은 뭐 롯데 뭐 건설이나 마트, 알미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같은 식품군이어도 계열사에 따라서 PT를
진행한 것도 있겠고 또 GD를 진행한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PT냐, 뭐 GD냐 이런 면접 형태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따르지 않겠냐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두 면접의 평가 항목이 좀 같습니까? 뭐 어떻게 같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P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평가하는 항목이 뭐 창의성 그리고 전문성, 논리성 요 세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뭐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창의성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평가 항목을 이제 두고 있고 그리고 GD 같은 경우는 팀워크와 적극성 그리고 의사소통력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역량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어필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면? 근데 이게 참 궁금할 맞는 얘기일 텐데 네. 회사별로 내가 이 회사 가고 싶은데 나는 GD가 나는 어울리는데 GD가 어울리니까. PT를 하면은 이거 고민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다면 이제 뭐 자기가 좀 유리한 다행인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이제 그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본인의 어떤 부족한 보완 단점들을 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 기본적으로 좀 내가 직군이 그거 맞지 않다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직군이어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GD를 한다, GD가 나한테 맞다 치면은 다른 직군을 좀 도전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약간 그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PT나 GD 면접의 그 전체적으로 그 배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크진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을 바꾼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조금 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PT 면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PT에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역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라고 하셨는데 좀 예, 더 구체적으로. 예. 그 창의죠. 근데 이 창의에 대한 개념을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창의 그러면 굉장히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꼭 본인이 저 에디슨이 돼야 될 그쵸.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창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남과 다른 생각,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통 창의의 개념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T 면접에 가서는 뭔가 그 전체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해서 결론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만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녹여내서 그 결론을 도출하고 면접관에게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GD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팀워크, 적극성, 의사소통력, 그러니까 보통 약간 좀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적합한 그 면접 형태인 것 같은데 GD에서 가장 팀적 의 중에 어떤 게 가장 그 중점적으로 평가가 될까요? 팀적 의 팀적 제가, 의. 제가 팀적 학생들한테 의. 설명할 때도 그 암기할 때 팀적 의라고 암기해라라고 팀적.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줄임말 좀 좋아해서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입니까? 예, 그래서 이 GD 자체가요, 그 집단 의사결정 상황 속에서 그 지원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집단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팀워크라고 집단. 그러니까 아무리 판단하는 거죠.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해도 그 집단을 깨뜨려 버리는 어떤 튀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왜냐하면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개인이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그 유기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관돼야 되는데 뭐 어느 하나가 나는 뭐 반대로 가고 싶어. 그럼 이거는 이제 조직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영어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계열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롯데의 경우에 그 계열사별로 좀 다른데요. 일단은 그 영어 면접을 필수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롯데 그 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로컬을 기반으로 하는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지사가 좀 많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뭐 롯데 케미칼, 뭐 건설, 뭐 롯데 백화점 뭐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영어 면접을 뭐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만약에 토익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좀 그런 혜택이 있을까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좀 그쵸. 이제 서류 말하기를 전형에서 잘해야 뭐 되겠죠. 그렇죠. 이제 서류 전형에서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뭐 영어 면접에서는 이제 도움될 수 있지는 않고요. 일단 영어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일단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구사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세계- 실제로 그 얘기해 주시죠.
이제 그 면접관이 이제 보통 그 원어민 내지는 뭐 원어민에 준하는 이제 그 내국인 분들이 면접관으로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약간 심화된 내용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심화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직무보다는 회사 전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야 이제 다른 면접, 뭐 역량 면접이라든지 임원 면접 준비하면서도 뭐 준비하는 컨텐츠니까 중복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로 그 영어 구사를 할 때 뭐 문법이라든지 뭐 어떤 어휘를 쓰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유창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점수보다는 영어를 얼마만큼 더 유창하게 구사하느냐가 좀 당락을 결정하는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뭐 그 취업 준비생들의 뭐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숙제이자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구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니까 롯데 면세점, 뭐 마트, 백화점, 케미칼, 뭐 건설 같은 이런 지원 분야 쪽 분들은 일반 사항으로 그 영어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점수 외에도 실제로 이제 본인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면 좀그 실력을 좀 키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임원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임원 면접은 임원이란 그 두 글자가 상당히 좀 그 지원자들한테 긴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임원 면접은 일단 구조화된 면접은 아니고요. 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인성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면접관으로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원자들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약 30분 정도 시간 동안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가 중에는 뭐 인성이나 태도에 대한 것들도 질문을 하지만 그 면접관, 임원 면접관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 면접에서도 평가표가 있나요? 평가표가 있죠. 그래서 그 평가표를 보면 보통 이제 인성과 직무로 나눠져 있는데 네. 사실 이 평가 항목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이 형식적으로는 평가 항목이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평가 항목, 그 평가 내용 자체를 임원의 재량에 맡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임원이 면접을 보실 때는 뭐 자소서에 기반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겠지만 자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시고요. 그리고 가끔은 되게 엉뚱한 질문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엉뚱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지원자들이 당황을 하는데 이게 엉뚱한 질문 같지만 반드시 그 질문 안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저 면접 임원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왜 임원분들이 또 기호가 있으셔갖고 그렇죠. 예, 이게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편중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내가 된 것 같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이 이제 안 된 것 같다. 스스로 막 이제 자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게 좀 말이 맞는가요? 그게 뭐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면접이 그래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이 시간이 좀 이제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지원자들 보면 오전에 면접 본 친구들은 굉장히 좀 오래 면접을 본 친구들이 있고 오후에 면접 본 친구들은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피로도가 좀 높을 거 아니에요.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일단 그 오전에 특히 임원분들 이게 시간에 구애 없이 이렇게 막 면접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 이제 점심 때 이제 보통 지나시면 이제 그렇죠. 시간을 맞추시는구나. 인사팀 직원들이 가서 이모님 이 지금 몇 명 남았는데 이거 다 오늘 끝내야 됩니다. 내일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면 조금 시간을 이제 쓸데없는 말들을 이제 좀 줄이시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혹은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좀 적게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적게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핵심적으로 다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쓸데없는 말 많이 그 주고받고 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시간대에 면접을 보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게 같아요. 뭐 그것도 운이지 아침 않을까요? 시간대, 오전 뭐, 시간, 그쵸, 오후 운이죠. 시간대. 그건 운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얘기를 했다, 뭐 적게 얘기를 했다 이게 뭐 포인트는 아니지만 만약에 뭐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그 임원과의 대화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라포라고 하잖아요. 공감대 형성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계제가 임원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맑은 시간, 정신이 맑은 시간대에 했던 친구니까
기억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엉뚱한 것 같은 질문인데도 실제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 뭐 그런 그러니까 경우들이 쓸데없다기보다 약간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렇죠. 질문들. 그렇습니다. 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는. 함의는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그러니까 좀 뭐든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대답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롯데그룹 같은 예. 경우에는 스펙타클 오디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뽑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하면 그래 좋을지 뭘 좀 보는 건지 의도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펙테클 오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을 보지 않는 이제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요구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고요. 그 과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제출했을 때 이제 그걸로써 이제 모든 서류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서류 전형이죠. 네, 서류 전형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PT 면접들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영업 관리나 마케팅 쪽에서 이제 이 스펙테클 오디션을 통해서 그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 마케팅 쪽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기업 내에서의 어떤 직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지 뭐 꼭 뭐 스펙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거를 뭐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같은 자기소개서 쓸 때 도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도전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재와 상관없이 뭐든지 쓰면 안 되고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직무와 연관이 없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다리에서 주고받아야지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에 쓰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조금 그 잘못된 정보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예. 정보입니다. 그게 사실 지원자들이 해당 직무를 해봤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서는 뭔가 직무 관련된 경험을 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백화점에 지원한 친구는 내가 어디 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경험들 중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도전이다. 도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근데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데 사실 도전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으로서는 좀 난이도가 낮다. 근데 내가 학교에서 어떤 팀 활동을 했을 때 이건 직무와 관계가 없지만 관계 없지만 도전에 대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행위가 있다.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했던 행위를 그 팀 활동을 써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해서 뭔가 이뤘을 때 이게 꼭 직무와 연관이 없어도 그게 뭐 시험이든 뭐 어떤 다른 컴피티션이든 어떤 경쟁의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이다라고 하면 영업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그게 도전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있어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역량을 이미 거기서 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전이라는 역량은 이미 직무와 관련된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경험이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그룹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말씀 해주시죠. 롯데의 면접에서 아마 배점이 가장 높은 면접은 그 역량 면접입니다. 역량 면접.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임원 면접, 뭐 PT, GD 면접 이런 순인데요. 이 역량 면접에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그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역량, 도전, 창의, 책임, 팀워크 이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례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면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저 어제 그 나왔던 조윤혁 쌤께서 얘기하신 것 중 하나가 이제 7년 동안 면접 그게 자기소개서 항목이 그쵸, 한 번도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 않았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바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과 함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롯데그룹의 어떤 그 자소서 자체가 바뀌지 그 약간 전통적이죠. 전통적이긴 한데 이걸 이제 그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좀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그 자유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도? 기본적인 항목 안에서 뭐 특정 역량에 대해서만 써라 이것보다는 뭔가 자유도를 높여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역량 도출하고 평가하는 건 우리는 역량 면접을 면접 통해서 면접 때 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임원 네. 면접보다는 역량 면접 배점이 높다. 높다. 그리고 도전, 창의, 또 책임, 팀워크 사례를 꼭 정리를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롯데그룹 공채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화인크루의 조성욱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고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꾸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어?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엔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입니다. 춘천시 삭주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영양사 자격증은 필수,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월 218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일동디스 주식회사입니다. 우유 및 낙농 제품 제조업체로 횡성군 우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횡성공장 내 격리 업무를 담당할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성실하게 장기 근속하실 분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하며 장기 근속하실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하실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론 청주에 계시는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DH 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폐기물 수집 처리 업체로 현재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점표 정리, 사대보험 관리, 입출근 업무 등 일반적인 격리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에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아직 경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지원하셔서 경력 쌓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캡플러스를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직업 선택, 자기 탐색 및 기업 탐색,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등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8월 24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25일 금요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층을 위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일자리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큰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바쁘셨습니까? 바쁘지는 않았고요.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안의 미모가 되게 드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의 힘인가요? 아마 좀 힘을 좀 빌렸습니다. 네. 네, 네. 더운 여름 동안 살이 더 빠지신 건가요?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체중을 재보면 또 그대로더라고요. 더 이상 네, 빠진 게 없는 그래서- 건가요?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네, 취업 요정 예. 쥐니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항상 이렇게 웃고 있어서 예. 네, 올 여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올 여름이요. 예. 좀 항상 밖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상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덥다는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더운 데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만 시원해도 굉장히 시원한 듯한 그렇죠. 이제 더위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용우 쌤, 이제 더운 여름이 좀 지나갔고요. 대학교 요즘 방학 때가 더 바쁘다고 할 텐데 개학을 이제 얼마 안 남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하반기 공채 준비 잘 돕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크게 차이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금 경험했던 친구도 있고 처음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네, 근데 뭐 가장 뭐 준비라고 한다면 돕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 만약에 가장 채용 정보를 갑자기 하지 않다가 이제 뭐 방학 때 푹 쉬고 있다가 갑자기 현대라든가 공채가 뜬다 해서 갑자기 그때 보면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뭐 처음으로 쓰는 친구들한테는 또 채용 정보를 지금부터 많이 보고 있으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제 구직 경험 있는 노리고 친구들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희망 기업이라 해서 준비한 친구도 있는데, 이제 구직 경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면접에 대한 뭐 이렇게 암기식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친구들이 이제 더 큰 대기업에 갈 거지만 안정 지원 개념으로 네네. 오늘 얘기 해주시는 이런 중소기업들, 맞습니다. 강소기업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기업을 네.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소개해 주세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되게 어려운 그 기업이었는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대세긴 대세인가 예, 봅니다. 예.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액체인데 그 기포제라고 해서 발포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발포제요? 네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세미캠. 이것도 제가 주식시장에서 아시나요? 본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 코스닥 상장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익숙하지 않은, 제가 사보지는 않은 네. 반도체 재료 제조 기업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그 들어보신 구직자도 분명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동진 세미캠은 이제 본사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예. 설립된 지는 44년이 됐습니다. 44년이요? 네네. 그리고 사원수도 약 한 1,000명, 작년 기준으로 1,040명인데 1,040명. 예, 그중에 정규직도 한 1,020명 정도. 1,020명. 예, 그리고 평균 근속 용수도 남녀 사원이 균등하게 7년 정도의 근속 용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진 세미킴이라는 기업은 아마 반도체 쪽을 관심을 두고 있는 구입자라면 아마 장비 제조 기업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이 재료를 제조하는 기업 아마 크게 두 가지 구분됩니다. 네. 근데 이 그 동진 세미키라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거기에 쓰이는 재료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거기에 쓴 재료를 만드는 기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 대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그 국내외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히든 챔피언 기업을 한다면 해외 쪽은 다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크게 사업 부분이 전자 재료 사업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포제라는 기포를 만들어내는 물질인 발포제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전자 재료 사업이라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의 그 정보통신이 워낙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통신기기들 그래서 이 관련된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제품들 만들어내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전자 제조 사업은 활성화가 돼서 국내 거래처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기업들을 거래처 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인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 대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 현지 범위를 두고 해외 제품들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용우 쌤께서 그렇다면은 동지 세미캠이 그 산업용 기초 소재인 발포제 사업, 그 기포를 만들어내는 발포제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포제가 어떤 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발포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저희가 왜 비타민 C 왜 그 동글동글한 물에 넣으면 기포가 탁 나오는 예,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포제가 말 그대로 이제 플라스틱과 고무 이쪽에 탄력성이라든가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포가 필요한데 그 기포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기포를 만들어내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와 배합이 되면 좀 더 가벼워지고 탄력이 좀 강해지고. 강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제품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수영장에서 빨간색 그 구명볼. 네. 그리고 신발 뭐 깔창이라든가 좀 푸시푸시한. 그리고 뭐 차량용 범퍼 같은. 범퍼가 뒤에 플라스틱 되어 있는데 약간 고무성.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발포제가 있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동진 세미캠의 그동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주요 연역에 대해서는 한유진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에 동진화학공업 설립을 하고요. 발포제와 해외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10년 뒤인 1983년에는 발포제 국산화 및 수입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4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재료 납품을 판매 시작하고요. 99년에는 대만 현지의 판매법인 유환공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발포제를 공장을 준공을 합니다. 다음해인 2004년에 중국 현지 법인의 북경 동진 세미캠을 설립하고 2006년에는 동진 전자재료 유환공사를 설립합니다. 2012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뒤로도 중국 복주와 해주, 중경의 계열 회사를 추가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반도체 재료 분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쉬지 않고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발전을 거듭해온 이 동진 세미캠만의 경쟁력 또는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용우 쌤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동진 세미캠이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도 칩이라든가 이제 이걸 재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재료업체 그 재료를 만드는 이 업체 기준에서 국내에 거래처가 좀 탄탄히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이라든가 또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동진 케미칼만의 이제 그 강점인데 그 재료를 만드는 그 원자재를 기존에는 수입을 좀 많이 해서 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최초 국산화시켜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 이제 좀 경쟁력이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또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라든가 또 이런 운송적인 부분 그리고 품질적인 부분에서 좀 경제 우위를 좀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좀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쟁력이 타 기업들보다는 뛰어난 만큼 매출액도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습니다. 업계 내 위치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이 동진 세미캠의 이제 총 매출액은 이제 6천억대입니다. 약. 예, 그리고 그중에 단기 순이익이 약 한 150억 원 정도인데 네. 그 솔직히 업계 내에서는 그 OC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OCI. 예, 기초 화학 물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현대 오일뱅크와 연관이 있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만 놓고 보면 OCI가 한 2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만 놓고 보면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업계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를 본다면 이제 주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삼성과 LG만 합쳐서 매출액의 30%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황이겠네요, 호황. 요즘 네, 뭐 맞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의 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큰 호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회사인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 반도체 재료 분야 대표 기업의 연봉도 중요하겠죠. 네.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잘 나가는 회사에도 연봉을 좀 짜게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평균 연봉 항상 말씀드렸는데 여기 동진 세미캠의 평균 연봉은 약 한 6천만 원대이고요. 네, 이건 뭐 6천만 원. 예. 물 탄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대졸 초유 평균 연봉은 연봉이 중요해요. 약 3,200만 원입니다. 3,200이요.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서 전 복지 부분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그만큼 또 복지도 잘 되어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지는 다 되어 있고 약간 좀 이 동진 세미캠만의 이제 복지가 있습니다. 워낙에 또 이공계를 위한 이제 복지 실무자들을 위한 이제 복지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허 포상이라는 게 있고 또 연구개발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 시그마 포상이 있고 이제 동진 기술상이라는 그 포상이 있는데 예. 이 특허 포상과 동진 기술상은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무지들한테 좀 주는 포상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허 포상은 만약에 신무자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 50만 원을 줍니다. 예. 근데 만약에 특허가 그게 출원이 등록까지 됐다 그러면 한 기본 100만 원에서 이제 특허에 등록된 등급에 따라서 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 지원을 주는 거고 연구개발 포상과 그 식스 시그마 포상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 한 1%에서 1.5%의 조금 그 성과금으로서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급여도 훌륭하고요. 또 포상도 훌륭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채용 전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유진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네,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의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은 지난 8월 10일 금요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2017년 8월 23일 수요일까지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 신입 채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부문은 연구개발, 생산관리, 분석기술, 자재관리, 그리고 해외 영업, 환경안전, 재무, 회계 등입니다. 근무지는 서울, 화성, 인천, 성남, 부산이고요.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방법은 주식회사 동진 세미캠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또 경력증도 병액 채용 중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건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 하셔서 늦지 않게 지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가 좀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그만큼 네. 자소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용우쌤께서 자소서 어느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 좋을지 어느 부분 강조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동진 세미캠의 자기소개서를 아마 보시면 총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항목들을 아마 그 우리 지원하시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많이 봐왔던 질문들이고 기본 자유양식으로 다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글자 수가 200자에서 한 500자, 1000자 정도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그 문항은 이제 자유기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기재를 보시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 뒤에 성태 문학이라고 딱 그 금기 아마 그 글귀가 딱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천자예요. 와. 네, 이천자고 중요한 성태 엄청나네요. 문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네.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할 텐데 만약에 대학교 졸업생이라든가 4년제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둔 분들이라고 한다면 논문을 쓴다 그러면 논문은 꼭 필히 기록하셔야 되고 만약에 분명 석사급들도 아마 지원하실 텐데 그러면 석사급 분들도 프로젝트 하신 부분들을 꼭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꼭 서술형으로 적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기재이기 때문에 자기 그 무슨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뭔가 요약식으로 단락을 구사하는 방식이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글 구성으로서 제시를 하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대 사항을 또 잘 살려서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을 추천하시는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채용이 진행이 됐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진행이 돼서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이제 이공계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데 반도체 하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 중견 강소기업을 빼놓고도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장비 업체가 아닌 재료를 만드는 이제 업체라고 강조를 했는데 주로 많이 장비 업체 쪽으로 많이 보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는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는 구독자분들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견 기업들 중에 이 장비 제조 그리고 재료를 제조하는 이 기업들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동진 세미캠이 시니어 뽑는 게 아니라 뭐 경력자 그리고 대학원 석사 그다음에 대졸 신입을 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일을 경험자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과로 본다면 그 특히 물리학과 전공하신 분들이 어려운 과죠. 예. 어디를 할 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물리학과 분들도 반도체와는 정말 연관성 높은 전공이기 때문에 특히 좀 이쪽 전공하신 분들은 꼭 좀 지원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과학자들에게도 과학 전공자들에게도 굉장히 기회가 있는 열려있는 문이 회사 열려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한 시간 알차게 보냈고요. 내일은 한국 직업방송과 짝코리아 TV의 콜라보레이션 SK, LG, 롯데그룹의 하반기 합격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와 그리고 잡코리아 TV 이 두 곳에서 온라인 생중계 되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TV, 인터넷, 모바일로 생중계가 되고요. 또 실시간 채팅도 되니까요.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